책읽고 유튜버라고 조은숙입니다. 결핍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결핍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뭔가 부족한 상태, 내가 뭔가 결핍한 상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가난해. 그러면 나는 그 가난이 너무 싫었어. 가난에서 오는 그 불평과 그 결핍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막 그런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무 노력해서 이 가난을 탈출했어. 드디어. 그리고 내가 어린이 됐어. 결혼을 했어. 부모가 됐어. 그러면 내 자녀에게 내가 느꼈던 불평과 결핍을 최대한 얘들한테는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래서 부모가 돼서 아이들이 결핍을 느끼기도 전에 아이들에게 미리 필요를 느끼기도 전에 아이들 손에 그런 걸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하냐? 봐봐요. 나는 밑바닥 가난에서 탈출해서 여기까지 갔던 원동력이 내가 느꼈던 불평과 결핍이잖아. 근데 얘들한테 그걸 앗아간다는 건 얘네들한테 그런 동기를 줄 수 있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내가 여기까지 성장했던 건데 얘네들은 뭔가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들이 싹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밑바닥 가난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는 이유로 이 아이들이 경험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값진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싹 다 앗아간다는 거예요. 학원을 운영하던 시절에 많은 아이들을 만났는데 진짜 안타까운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근데 이 경제적인 여유가 너무 재앙인 거야.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얘네들도 얘네들 삶에서 뭔가가 불편하거나 결핍하거나 뭔가 그 문제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얘네도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외동이고 부모가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얘네가 불편을 느끼기도 전에 다 얘네들 손에 갖다 안기는 거예요. 얘네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고 아무것도 불편한 게 없어. 원하는 게 없고 불편한 게 없다는 이 상태는 얘네가 뭔가를 해보고 싶은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서 뭐 간식을 주거나 스티커를 주거나 막 이런 걸 하면 대부분 이런 외적인 보상에 아이들은 조금씩 그 어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동기가 되어서 학습 초반에 뭔가 이런 게 아이들한테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런 외적인 보상에 아이들이 기쁨을 느끼고 공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내적 동기로 옮겨가게 되죠. 내가 배우는 재미와 깨달음을 알아가는 내적 동기로 옮겨가는 동안에는 이 외적인 보상과 외적인 동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외적 동기와 보상도 안 통해. 내적 동기는 훨씬 더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이가 마치 인생에 많은 걸 이뤘지만 인생에 뚜렷한 목적과 목표가 없는 이 공허한 중산층처럼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공허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삶을 누가 그렇게 파괴했어요? 그 먹고 살만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은 부모가 아이의 이 동기를 싹 다 앗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적절한 불평과 결핍을 줘야 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인간이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가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의 여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 근데 부모들이 멍청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녀에게는 그거를 싹 다 앗아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면 아이가 이렇게 되겠지라는 부모들의 시나리오가 현실에서 그대로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오늘 뉴질랜드 가는데 짐을 꾸렸어요. 짐을 꾸리는데 이게 뭐 비행기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시간도 딱 2주 남았어. 비행기에 짐을 실어야 되니까 뭐 공간과 어떤 중량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한이 있다는 건 여기에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실을 수 없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제약이 생기고 제한이 생긴다는 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만 내가 여기 담아야 된다는 거야. 자, 우리가 뭔가를 풍요할 때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을 하질 않아요. 근데 뭔가 내가 이렇게 한정된 시간, 한정된 자원, 이런 제약과 불편 앞에서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 짐을 꾸리다 보니까 아 그래 옷을 뭔가 좀 뭐 차려입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구나. 기본만 가져가자. 그래서 이제 옷은 최소한으로 담고 그래도 내가 책이 없으면 내가 그래도 교육업 종사하는 사람이고 아 내가 또 수업도 해야 되는데 책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근데 생각보다 제 책들이 벽돌 책들이라서 책을 한 5권 담으니까 그게 한 5kg가 나가더라고. 그래서 책도 생각보다 많이 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인생에서 내가 마음껏 뭔가를 누리지 못하는 이
기회가 생겼을 때 무엇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내가 시간에 결핍한 사람은 시간만 나한테 풍요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돈이 결핍한 사람은 이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멍청한 주제에 나한테 이런 자원들이 풍요하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멍청하기 때문에 나한테 놓여진 이 풍요한 자원을 내가 지혜롭게 자본 배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저희 멘토님 말씀하시는 게 풍요는 결핍보다 관리가 어렵다. 이 풍요가 나의 멍청함과 만나면 내 삶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나서 그 돈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이 파괴되는 멍청한 선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원래였으면 그 사람 인생이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을 텐데 이 풍요함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망가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학원 하던 시절에 저는 돈은 해결됐어. 나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 근데 너무 시간이 쫓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의 이 결핍만 내가 해결이 되면 너무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학원을 그만두는 시간까지 10년 동안 계속 그걸 꿈꾸면서 살았죠. 마치 시간의 풍요가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근데 학원을 딱 그만두고 막상 이 시간의 풍요를 만났는데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어요. 바쁘게 살다가 짬짬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약간의 여유 시간은 굉장히 달콤하고 그 시간을 정말 내가 감사하게 쓸 수 있었는데 시간이 마음껏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무제한으로 주어졌고 내가 뭐 해야 될지가 안 정해졌는데 이 상태가 생각보다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연하게 이게 내가 마치 파라다이스인 것처럼 천국인 것처럼 망상하면서 만약에 내가 은퇴의 날까지 이걸 기다리며 살았으면 얼마나 내가 은퇴의 삶이 공허했을까 생각하니까 진짜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단 시간의 풍요가 있는데 일을 그만뒀으니까 수입이 끊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몇 달 동안 이제 수입이 끊어진 상태로 이 돈의 결핍이 생긴 거죠. 그렇게까지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내가 숨만 쉬어도 한 달에 500 나가는구나. 아니, 나 혼자 사는데 뭘 내가 이렇게 많이 쓰고 사는 건지 처음으로 학원을 운영하고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까지 어떤 자본 배분이 잘못되어 있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이더라고. 형편없더라고. 그래서 그때 어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자본의 배분을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나한테 진짜 중요한지 반드시 남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딱 세 가지를 제가 그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아무리 지금 일시적으로 돈을 안 벌지만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은 절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비용, 그리고 두 번째, 건강. 건강을 잃는다는 건 그냥 모든 게 다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 이건 내가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세 번째, 부모님에 대한 용돈인데 사실 학원을 하던 시절만큼 많이 풍요롭게 들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유지하는 건 이 돈을 쓴다고 내가 이 돈으로 길바닥에 나왔잖아. 하지만 다만 이 돈을 쓰는 건 내가 심리적으로 불편할 뿐이지 이 돈이 실제로 내가 굉장히 부담될 만한 금액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사실은 분노가 느껴지더라고요. 아, 돈을 못 벌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 이런 일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었구나. 그리고 지금의 이런 일에 대해서 내가 고민했다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어떤 돈이 없을 때 사람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자. 돈을 벌지 않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비겁한 삶을 살게 되는지 절대 잊지 말자.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각인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남기게 되는데, 제가 지금 뉴질랜드 가는데 딱 2주가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나한테 너무 소중해. 이제 2주가 안 남았네. 2주가 채 안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잠깐 또 시간의 여유를 누리다가 다음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너무 바빠졌어, 이번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야. 아침 너무 일찍 나갔다가 집에 너무 늦게 들어오고, 집에 오면 피곤해서 다시 또 쓰러져 자야 되고, 이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주말도 없이 출근하고, 이거를 몇 달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이때는 상대적으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써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풍요할 때보다 결핍할 때 무엇이 나에게 중요한지 이 우선순위를 정리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혼자 30평이 넘는 오피스에 살 때는 정말 집에 쓰지도 않는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공간을 좁혀서 이사를 가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나에게 중요한 우선순위인지를 정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규모를 의도적으로 줄이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아요. 왜? 불편한 게 싫거든.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이 결핍을 의도적으로 만들었을 때 마치 내가 망하지 않았지만 마치 망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 삶을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이렇게 내 삶을 시뮬레이션 해보거나 아니면 진짜 정말 내가 망했다라고 가정하고 그 삶을 살아보는 경험을 했을 때 여기에서 생각보다 배워지는 것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의아한 게 나 혼자 사는데 방 3칸이나 있는 30평이 넘는 오피스텔이 왜 필요했고 그 집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쓰지 않는 그 살림들이 왜 필요했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한 달에 채 4번을 타지 않는 하지만 너무너무 유지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 차가 왜 나에게 필요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그 차를 잘 주차해서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주차장이 좋은 또 집으로만 이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비용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생각하면서 내렸던 의사결정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사실은 비용이었던 거죠.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는 필요해서 했던 어떤 선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되게 멍청한 비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을 줄이기까지 사실 쉽지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게 마치 내가 뭐라 그럴까? 이런 걸 내려놓으면 또 여기서 그게 작동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저렇게 좋은 차를 타다가 차가 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좋은 차를 타다가 차를 뭐 사이즈를 줄여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봐봐요. 항상 저도 이 다른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이 프레임에 사로잡혀서 되게 오랫동안 멍청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쓰고 살았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우리한테 관심 없어. 내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들인데 내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멍청한 돈과 시간을 쓰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다. 이게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내 직업을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누리던 중산층 라이프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하나를 내 삶에서 제거하면서 직접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실 저는 그 그런 것들을 처음에 내려놓을 때 너무 두려웠어요. 왜? 그냥 그런 거를 내려놓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치 내가 망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저희 멘토님께서 항상 목적은 진지하게 삶은 가볍게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구호예요. 내가 삶의 목적이 진지하려면 일단 삶이 가벼워야 돼. 다시요. 제가 2주 후에 갑자기 뉴질랜드란 나라로 나가요. 그죠? 근데 이 뉴질랜드라는 나라로 나가는 결정이 사실은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정을 심지어 그날 테이블에서 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팅 중에 얘기 나왔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예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극단적으로 삶의 변동성을 만들 수 있다는 건 내가 뭔가 진지한 정말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 목적과 우선순위 가치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지 이런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의 중요한 진지한 목적을 가지려면 이 삶이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전에 좋은 숙에 살던 것처럼 숨만 쉬어도 내가 한 달에 막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500이야. 막 숨만 쉬어도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 사치도 안 했는데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막 1,000만 원이야. 실제로 이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버는 돈이 예를 들어 온 가족이 버는 돈이 뭐 500인데 그 500 이상을 쓰고 사는 정신없는 사람들도 많고 근데 그 비용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필요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삼사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에 대한 체면의 유지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뭔가 의도적인 결핍을 만들어서 그 불편한 상황 안으로 나를 밀어넣어서 이런 걸 한번 실험해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살아도 망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도 생각보다 괜찮구나를 경험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그 무겁게 사는 삶을
가볍게 바꿔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냥 맞는 말이네. 맞는 말인데 그건 저 사람 얘기고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삼사리 문제에 시달려요.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삼사리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왜 우리가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찾아야 되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삶의 진짜 목적은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찬찬히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결핍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배움과 깨달음,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나를 그 결핍의 상황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렵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삶이 내가 인생에서 진지한 목적을 찾아가는데, 뭐라고 할까?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미노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집을 3분의 1로 줄일 거야. 그러면 3분의 1로 줄였을 때 내가 반드시 남겨야 되는 살림살이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버는 돈에서 소득이 3분의 1로 줄었어. 3분의 2가 없어진 거야. 그러면 3분의 1로 내가 소득이 줄었을 때 내가 반드시 제거해야 되는 비용들은 무엇인지. 마지막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억만장자가 아니야. 우리는 부자가 아니야. 그죠? 근데 부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자처럼 살 수 있는, 지금 당장 내가 억만장자처럼 살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치 없게 써버리는 시간, 누군가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냥 시간을 때우는 이런 가치 없게 의미 없게 보내는 시간. 사실 우리한테 제일 귀한 자원은 시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귀하다고 말하지만 시간을 절대 귀하게 쓰지 않아. 왜?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시간은 절대 누구에게도 무한하지 않아요. 시간은 우리가 언젠가 반드시 누구나 끝나는 한정된 자원 중에 가장 한정된 자원 중에 한정된 자원인데 언제 끝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간이 우리한테 무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부자들은 자기 시간을 절대 아무하고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지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내 옆에 있는 인맥들 중에서 내가 억만장자가 됐어. 억만장자가 됐을 때까지 이 사람들하고 함께 하고 싶은 인맥인지 이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바꿔야 되는 질은 시간의 질인데 시간의 질을 바꾸려면 내 돈의 질을 바꿔야 돼. 그리고 내 시간의 질이 바뀐다는 건 내 옆에 있는 내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딱 이 두 부류의 사람하고만 시간을 보내요. 내 고객이거나 내 직원이거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내가 억만장자가 됐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야 할 사람들인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